안녕하세요. 버스트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지루하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실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에서 봤어도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 혼자 만드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을 다큐멘터리처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이제 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혼자 만든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에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 사업이 돼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은 거고요. 뭐 누구나 인정하시는 걸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이 있죠. 근데 그 욕망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이게 추구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다른 본업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이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했던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제가 좀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출생 확인증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사실 무언가를 찍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은 어떤 현실이라는 벽에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혼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하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하고 싶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자 하는 다큐멘터리는 어떤 거냐 하면, 사실 가장 큰 건 예산이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다큐멘터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예산이 있으면 뭐 카메라맨 따로 있고, 오디오맨 따로 있고, 조명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전혀 뭐 제작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여건상 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하는 다큐멘터리가 가능해진 세상이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어떤 좋은 구조가 나타났고요. 물론 그전에도 캠코더로 했던 그 다큐멘터리들이 있지만, 렌즈 교환식 카메라, 그리고 향상된 마이크 수음, 그리고 가능하지 좀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뭐 작은 조명 기계들, 이런 것들이 혼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제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의 시장들이 왔고, 또 편집의 영역에서는 이제 아트리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는 기회 시장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채널로 소비되는 것은 사실 유튜브 외에는 사실 어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쪽에는 아직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가 만든 영상을 누군가에게 송출할 수 있고, 그게 한 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그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변화 중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영화제라든지 영상제를 통해서 이제 대중과 호흡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시장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처럼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어떤 주제나 이슈를 가지고 르포 형식이나 아니면 다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콘텐츠의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와준다면 사실은 기존의 영역의 전문가 영역에서 분류됐던 다큐멘터리가 개인의 어떤 영상적 영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만드는 다큐멘터리는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럼 이제 혼자 만들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다큐멘터리 혼자 만들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만들 수밖에 없는 또 구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다큐멘터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시간적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사라는 게 실질적 리얼리티에서 이루어지는 서사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세팅이 되고 어떤 구성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상이라든지 어떤 휴머니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 속에서는 그 서사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스태프들이 이렇게 투여돼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뭐 사실은 가능하지만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OTT 서비스라든지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또 영역들과 제작 여건들이 많이 더 형성됐고 그런데 투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시장도 이제 발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들이 영상 콘텐츠가 재밌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로 제작이 돼서 다양한 삶의 세상 속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또 그 얘기들이 다양한 어떤 의견과 생각들로 이제 많은 콘텐츠로 소비된다면 사실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와 연결성 속에서는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민주적인 사회도 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은 정의는 뭐 다양하겠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고 또 그 의견들이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디비주얼적인 어떤 삶의 영역들에서 콘텐츠로 제작이 된다면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탄탄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 사회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뢰를 받고 영상을 제작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개개인들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야기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영역들이 사실 나오고도 있습니다. 뭐 브이로그라는 형태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브이로그라는 형태로들로 많은 사람들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자신의 투병 생활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브이로그라는 형태로 어떤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짧은 단편들이 모아지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본다면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거든요. 그 다큐멘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눠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 어떤 총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영상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도 아닌데,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어 영상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좀 경향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 뭐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한편으로 저는 느끼는 생각은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보면 장비의 영역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고 사실 요새 핸드폰은 더 성능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거 더 가능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장비의 영역은 더 나은 퀄리티와 어떤 부분들에 이제 대한 어떤 창작자의 욕구가 반영돼서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슨 콘텐츠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깊게 봤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본질적인 어떤 콘텐츠들이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건데 뭐 창작의 영역은 뭐 다양하고 어떤 편집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화려한 트랜지션을 넣어서 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더 나은 어떤 스킬적인 기술들로 더 나은 기술들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쉽게 만들 수는 없냐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뭔가 어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어떤 진심적인 부분들이 더 집중되면서 내가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없냐는 퀘스천이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또 뭐 어떤 효과를 넣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뭐 자막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어떤 그래픽을 넣어야 돼요? 뭐 여러 거 다양한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생각했을 때 컷입니다. 어떤 컷을 어떻게 내가 자르느냐는 거죠. 사실 컷 바이 컷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영화에서도 컷 바이 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컷 바이 컷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컷 바이 컷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컷 바이 컷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들을 가장 다큐멘터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오토매틱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이폰에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내가 평소에 찍었던 영상들이 자동적으로 추출이 돼서 그것을 음악으로 밑에서 깔아주고 슬라이드 형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컷 바이 컷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화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서 사실은 되게 많은 재미를 느끼죠. 만약에 자기 아이들의 모습들을 그 얼굴을 추출해서 그 모습들만 모아가지고 음악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컷 바이 컷으로 만들어서 음악과 함께 많이 보여주죠. 카테고리별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컷 바이 컷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일상을 찍는다는 것은 되게 지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결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주제를 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 없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나의 생활이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갔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타인이 봤을 때는 그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영상을 만드시면서 이제 밥을 하시는 것들을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주제를 담아서 영상을 만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하는 분야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사실은 그 루틴한 사람들이 본인들은 잘 캐치를 못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찍은 것을 한번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는 영역에서 아니면 뭐 흔들리더라도 뭐 나름의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잘라서 붙여보는 거예요. 쭉 한번 붙여보면 전혀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무런 어떤 느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잘라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약간의 개연성들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개연성들이 사실은 명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쭉 잘라봐서 붙여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이걸 하고 이걸 하는구나. 그냥 브이로그일 수도 있는데 브이로그에 대한 어떤 뭐 복잡한 생각이나 아니면 꼭 내가 자막을 달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담감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잘라만 붙여보는 거예요. 잘라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대단한 큰 연습이 되고 또 가장 기초적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일명 비속어로 커트바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컷을 사실은 영화나 어떤 극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컷을 찍기 위해서 한 씬을 그러니까 한 장면을 어떤 인물의 행동을 찍기 위해서 풀샷으로도 찍었다가 타이트로도 찍었다가 측면에서도 찍었다가 뭐 뒤에서도 찍었다가 무빙으로도 찍었다가 뭐 이게 다양하죠. 이건 사실 어떤 화면 구도상의 연출적인 부분이고요. 다큐멘터리는 사실 이게 좀 약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행동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찍어서 잘라서 시간의 구성에 좀 관여 없이 어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동안 뭐 게임을 했다 하면 그 게임이 했다라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모두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게임기를 갖고 왔다, 그거 틀었다,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졌다, 좋았다, 근데 친구들랑 재밌게 게임을 했는데 뭐 했다, 즐거웠다, 이 게임을 통해서 뭘 느꼈다, 커피를 한 잔 먹었다, 기분이 좋았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딱 그 한 순간을 딱딱딱딱 잘라서 딱 붙이면 오늘 하루의 도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게임이 주는 어떤 삶의 위로, 어떤 삶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주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사실 컷을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붙여서 개연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개연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찍어보고 잘라보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걸 찍었구나, 내가 이거를 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찍지 않고 내가 뭔가를 찍는 시선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캐릭터의 움직임을 찍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시선은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을 연결해서 컷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혼자 하는 다큐멘터리들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를 잘라서 붙임으로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뭔가 또 재밌는 어떤 영역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루한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콘텐츠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하고 난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랬다면 그걸 찍고 잘라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더 이야기가 재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찍는 거 그리고 잘라 붙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라이브 쇼 아닌 또 뭐 제대로 만든 영상이 아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제 포스트 채널에서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 또한 이제 내일 지금까지 이제 1년 동안 준비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출생 확인증 라이스 익업이라는 시흥시 출생 확인 조례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28일 날 이제 송년회를 기반으로 이제 마지막 촬영을 하는데요. 그 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에 들어갔는데 편집 영역에 있어서 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집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뭐 예전에 했던 영역의 그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작권이나 어떤 인물의 어떤 초상권 때문에 못 나눈 이야기들은 좀 뒤로 하고 최근에 했던 어떤 학교 건축 사전 계획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앞으로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다큐멘터리 부분들도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심심할 때 이야기 듣는 그런 채널로서 영상 함께 만들어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